안녕하세요. 지난 4월 부산에서 한 50대 급성 심혈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자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 등 시내 15개의 병원들은 전문의 의료진 부재, 중증 환자 치료 불가 등의 이유를 들며 수용을 거부했고 5시간이 지난 뒤에야 울산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충분히 소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목숨을 잃게 된 셈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점검 차량 충돌로 코레일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중상자가 16시간이 지나고서야 수술을 받게 된 건 역시 인근 병원들이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들면서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에 사는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성과 진천군엔 임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천안과 청주 지역 내 병원 4곳에 수용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병상이 없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으며 충북 대병원 역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결국 임산부의 양수가 터지면서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를 거리에 세운 뒤 원격으로 소방상황실 당직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아 신생아를 받아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충남 서산에서도 만삭 임산부가 응급분만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약 100km 이상 떨어진 수원성 빈센트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구급차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구급대가 그를 구급차에 태운 후 부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10여 개 기관이 모두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고 결국 2시간여 만에 울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환자는 결국 며칠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부산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70대 여성이 10곳에서 응급실 수용을 거부당한 뒤 3시간 이상 지나서야 겨우 수술을 받거나 뇌혈전 의심 진단을 받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2시간이나 기다리다 진료를 받은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0명 의대 증원 등의 발표 이후 이런 파업 사태 및 전문의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서 언론의 수시로 이런 응급 상황이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도 윤석열이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며 딴 세상 이야기를 읊어댔습니다. 윤석열이는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보시라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윤석열이는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며 본질을 회피했습니다. 그전엔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던 상황인데도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JTBC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가량 의료 현장을 찾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요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을 선언했고 환자의 수술과 진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고 전공의의 공백은 점점 커졌고 대형 병원 응급실의 전문의들 역시 사직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윤석열이의 인식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비인후과 전문의 출신인 자신의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입원하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결국 세상을 떠났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3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달여 전 아버지가 쓰러진 상황을 전하며 응급실을 찾아 헤맨 지 12시간 만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받은 뒤 병상에 누워 있었던 아버지는 40여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의사들을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딱 봐도 이분들이 며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도 힘드시겠지만 의사들이 쓰러지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의사들이 번아웃된 상태에서도 일하는 걸 보니 그분들을 원망할 수는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의료 현장의 의사, 간호사를 보니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향해 본인이나 가족이 이런 상황을 겪었으면 정말 그런 얘기를 못했을 것이라며 어머니도 암삭이라 병원을 다니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다. 지금 환자들 만나면 멱살 잡힐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의사들과 얘기해보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도 돌아올 수 있게 명분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타협을 마치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다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윤석열이의 인식에 대해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 중에 있는 이화여대 목동병원 소속 남궁인 교수는 3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딱 2시간만 와서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아주 위험한 의료행위를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과 너무 괴리가 심한 발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남궁인 교수는
저는 직장을 못 그만둬서 다니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몸갈아서 일하는 것이지 의료개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다 라며 중증권역센터는 의사 2명에서 3명 정도가 동시에 근무해야 적어도 제대로 진료가 이뤄지는데 지금은 저 혼자다. 올해 2월부터 계속 6개월간 혼자 당직을 서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남궁인 교수는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인데 심정지 환자 2, 뇌출혈 환자 1, 뇌경색 환자 1, 심근경색 의증 환자 1명이 1시간 내로 다 왔다며 운이 좋아 5명이 다 살았지만 원칙대로라면 이 5명을 적어도 2이나 3 정도가 나눠 봐줘야 한다라며 홀로 일을 맡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궁인 교수는 제가 어제 13시간 반 동안 당직을 섰는데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뛰었어도 애초에 받은 환자보다 못 받은 환자가 더 많다며 충청도에서 안구 손상 입은 환자, 강원도에서 골반뼈 깨진 환자 다 저희 쪽으로 왔지만 못 받았다. 권역에서 저 혼자 서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나. 이런 상황도 다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남궁인 교수는 앞으로 한두 달이 고비라며 응급실 폐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응급실 폐쇄를 한다. 일부 단축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벌써 갈 때까지 간 건이라며 이제 다 닫기 시작하면 다른 병원도 닫자고 결정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못 버티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힘에선 윤석열이의 인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원 국힘 정책위의장은 30일 KBS 고성국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또 응급의료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각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회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응급의료 또 중환자 수술 부분만큼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대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윤석열이와 국힘의 딴 세상 얘기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수용되는 병원을 찾아 거리를 계속 돌아야 하는 구급대원들이 응급실 뺑뺑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응급의료 비상사태 긴급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선 응급실 뺑뺑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엔 뇌졸중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2차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상급종합병원 앞으로 이동해 입원 수속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에서 다 안 된다고 한다. 환자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가까운 지역 의료센터로 가셔야 한다고 했고 그 사이에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이들이 계속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직 구급대원인 김성현 공무원노조 구급국장은 3차는 2차 가라고 그러고 2차는 3차 가라 그러고 받아주지를 않는다. 야간과 휴일엔 정말 큰 문제라고 토로했습니다. 권영각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최근 저희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몸이 아플 때 희망을 갖고 119에 신고하시는데 재난에 처한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뺑뺑이 사태로 인한 고통은 더 가중됐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돼가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느낀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언제부턴가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불안해한다. 제때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구급차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알지만 의료대란이 발생하면서 그 정도가 심각해진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짚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응급의료 전문의가 지난해와 비교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고 환자를 받아줄 배후 인력도 없어진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은 1.2% 수준이며 지금의 상황은 한시적이라고 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응급실에 의사가 없고 전공의가 없다. 원래도 부족했지만 정말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29일 공식 출범한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추계조차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정도 수준의 밀실행정과 졸속행정 강행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덕분에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까지 아수라장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4개월 이상 될 걸로 예측하지 못했다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기도 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쏟고 있는 건보재정이 누적이 1조 1,617억 원이다. 건보재정은 윤 정권의 정책 실패 뒷수습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미 국민 불안은 일상 속으로 깊이 퍼져 있고 이번 추석 연휴 때 아프지 마세요. 다치면 안 돼요라는 안부를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피의자 취급하면서 채찍과 당근을 쓰면 해결될 일 정도로 생각하고 의대정원 증원 밀어붙인 탓에 그 어떤 대화의 물꼬도 트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반대 잡다가 초가 삼가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라며 의료개혁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의료농단으로 끝나고 있는 이 사태를 가지고 결국엔 대한민국 굉장히 세계적으로 아주 선진적이고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역시 교육과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의대학습 여건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며 의대 증원 숫자를 수용할 만한 기재자와 교수진이 준비돼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투입한다는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사 출신인 차지호 의원도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이들을 거론하며 지금 상황은 그때 돌아가신 분들보다 수배 혹은 수십 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난과 참사의 상황이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로 사람을 찌르면 그리고 죽을 거라 예측하고 찌르면 살인이다.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지금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라며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죽게 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이라고 해봐야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대응 구간으로 지정하고 당직병 의원 운영을 늘리고 응급실 진찰료를 대폭 인상한다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뒤로 이 사단이 커지고 있는데도 수습할 만한 그럴 생각은 여전히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숨져도 모른 척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 정권에서 일상이 된 단어가 각자도생인데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는 일을 모두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욱 몸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